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나 독립할래 선언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지금 캐나다 서부 알버타 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캐나다랑 끝이다 라며 독립을 선언하는 알버타 주 사람들. 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왜 이러는지 지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버타주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투표를 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referendum이라고 해요. 독립하자는 건데, 자 보시면 알버타의 프리미어가 주수상이 would allow citizen-led referendum,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원하면 독립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부추기진 않겠지만 하겠다면 막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캐나다는요, 미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의 자치권이 있고 실제로 과반수가 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이 되면 독립을 할 수 있거든요. 알버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무려 22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연방 세금 내느라 우리가 손해만 보고 있다. 이럴 거면 우리끼리 따로 나가 나라를 세우자. 법조계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몇몇 알버타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도 끊고 우리 알버타만의 주헌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왜 생뚱맞게 지금 이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알버타 사람들이 예전부터 동부 캐나다라고 하면 이제 토론토, 온타리오주, 코벡이죠.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알버타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야? 어떤 곳인지 좀 모르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버타주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왼쪽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는 BC고요. 오른쪽에는 알버타주예요. 알버타주에는요, 자연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드넓은 대초원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좀 그리운 게, 한국하고 좀 그리운 게 산이거든요. 제가 알버타 캘거리를 가면은요, 멀리 로키 산맥이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 수평선도 보이는데 왼쪽에는 로키 산맥. 자연 환경으로는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알버타를 정말 알버타답게 만드는 산업이 바로 석유입니다. 이 석유가 알버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독립을 주장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요, 캐나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틀이 The Western Canadian Sedimentary Bassin이라고 하는 이 WCSB, 여기가 지금 알버타예요. 근데 다 여기 있죠. 분포도 보시면 여기 약간 매니토바 주하고 그쪽에도 약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매장량, 지금 이거 전체를 했을 때 95%인데 84%가 알버타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캐나다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도 거의 5위 안에 들거든요. 근데 오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추럴 가스도 많아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또 가스 매장에 나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알버타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의 어떤 워크호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역사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분들은 왜 생뚱맞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당시의 총리이자 전 캐나다 총리였던 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라는 분이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이라고 NEP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목적은 되게 좋아 보여요. 모든 캐네디언들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알버타의 석유 산업을 대놓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버타가 다른 주에게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없게 가격을 아예 규제를 해버립니다. 알버타주의 석유 산업을 대놓고 규제하고 수익을 빼앗아갔다라고 알버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이 시기에 나온 좀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뭐 Let the Eastern Bastards freeze in the dark. 동부놈들을 얼어 죽여라. 좀 과격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우리가 석유, 내추럴 가스 공급 안 하면 너네 겨울에 얼어 죽어. 이런 거죠. 근데 이 구호만 봐도 되게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뭐 너네 우리 없으면 얼어 죽어. 그냥 너네 얼어 죽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 이후로 서부 소외, Western Alien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캐나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지역 감정이 되게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독립 주장의 첫 번째 이유인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세나 환경 규제로 인한 석유 산업의 위축,
두 번째로는요, 알버타 연방 정부의 세금은 많이 내는데 정작 돌아오는 지원이 적다는 거예요. 캐나다 전체를 봤을 때 알버타의 인구는 12%입니다. 그렇지만 GDP로는요, 알버타가 차지하고 석유와 가스를 팔아 사는 게 15에서 17%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연금 설명드렸잖아요. 연금은요, 알버타주가 12% 임금이면 12%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1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버타주에서는요, 야,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연금 펀드 만들게. 야, 너네는 니네 알아서 잘 살고 우린 우리 알아서 잘 살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알버타주는요, 약간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진보 성향이 연방 정부 사이에 문화적 거리감이 굉장히 더해지면서 2025년에 4월에 요번에 자유당 리버럴이 마카니 총리 하에 다시 한번 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버타에서는 세퍼레티즘, 분리주의 여론이 다시 고조된 거죠. 여러분들 알버타 가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 카우보이 햇 쓰신 분들, 굉장히 백인 보수주의가 강한 주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지금 집권당하고는 굉장히 안 맞아요. 그럼 진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알버타 사람들은 다들 독립을 하고 싶어 할까요? 최근 앵거스 리드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알버타 주민의 약 36%가 독립을 지지하고 있고요. 일부는요, 극단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의 51번째 주로 가자라는 방언도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6% 독립을 하겠다 하고 할 것 같아가 합쳐지면 36%예요. 아직도 스테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52%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적지 않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반대지만 연방정부와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진짜 틀리면 조건부 찬성하겠다는 층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방정부와 알버타 주정부 간의 어떤 심화되는 문제가 하나 두 개만 좀 터져도 여론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12월 달에 진짜 20도 안 됐던 리버럴이 갑자기 3월, 4월 되면서 40으로 올라갔다 몇 개월 만에 폴이 확 바뀐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질 것 같았던 자유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주 현실성이 없다는 건 아니죠. 알버타에 위치한 두 도시가 있거든요. 이제 캘거리하고 에드먼턴의 시장은 분리주의 국민투표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도 사회적 결속력에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역사회를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버타의 독립 움직임은 단순한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상당한 민심의 일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알버타 외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온타리오나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코벡주 같은 주에서는 알버타 독립이 좀 극단적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자, 심지어 다른 주 사람들은요, 알버타의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10%도 채 되지 않아요. 연방정부 입장은 더 단호하게,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요, 협상은 해보자, 하지만 분리는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어요.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알버타가 레퍼런덤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헌법 챌린지 하셨잖아요. 대통령 문제 때문에 똑같이 헌법 챌린지를 해서 이게 과연 헌법에 준한 거냐 아닌가를 또 싸우니까 알버타주가 투표를 과반수가 나와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으로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독립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만.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아요. 독립을 하면 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되니까 군대 있어야 되죠. 별도의 세금 체계 만들어야 되고, 외교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알버타 경제는 석유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캐나다하고 미국의 무역 여러 가지의 제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또 따로 무역도 해야 되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도요, 옆에서 세운 나라 하나 더 생기는 거 별로 달갑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51개 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당장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보더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랑 멕시코인데 한 나라가 더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중국하고 친해진다, 러시아하고 친해진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도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고요. 알버타 주총리는요, 최근 연설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대신에 알버타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알버타 협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야, 독립하는 건 좀 극단적이고 우리 주가 조금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는데 규제를 좀 완화해줘.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 그거에 대한 대가 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연설을 해서 여론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연방정부 관계도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알버타의 독립 요구는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분노의 결과죠. 독립이란 선택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을 해야 하는 거고요. 알버타가 독립을 향해 달려갈지 아니면 결국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립에 좀 가까운 거는 코백주가 더 가까워요. 왜냐면 법 체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실제적으로 레퍼런덤을 해서 독립 투표를 했지만 좌절됐었거든요. 90년대. 하지만 알버타는 영어권이기도 하고 캐나다와 주요 문화와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있는 주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캐나다 현대사에서 또 한 번의 흥미로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버타에 살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알버타의 독립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다른 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고요. 댓글에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